Like an angel half lonely in the sky. That's really good. 네, 안녕하십니까. 맥주 애호 여러분. 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맥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 요새는 신문에서도 굉장히 맥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맥주 용어들, 그리고 맥주의 간략한 스타일 분류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맥주는 일단 메가 함량이 몇 프로다, 올 몰트다, 몰트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메가나 몰트나 같은 말이고요. 영어 표현일 뿐이고요. 메가라는 거는 보리, 싹 틔운 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 함량 100%, 싹 틔운 보리, 옥수수나 쌀이나 이런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보리로만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올 몰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맥주를 이제 펍이나 이런 데 가시면 생맥주 파시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큰 통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케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거 이제 가족용 홈파티 케그죠. 요것도 이제 케그입니다. 용량이 작은 거죠. 이건 5리터짜리고 보통 펍에 들어가는 거는 25리터, 30리터짜리 이제 케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케그라고 합니다. 맥주를 보관하는 용기고요. 그리고 이제 캐스크는 숙성시키는 2차 발효 들어가는 맥주 숙성시킬 때 쓰는 용기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저희가 이제 따라서 마실 때 거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거품을 이제 보통 헤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영어로는 헤드가 또 기네스 같은 게 우리가 따라 보면 굉장히 조밀조밀하고 부드러운 그런 거 우리 크리미 헤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미 헤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잔에 따르는 우리 엔젤링이라고 표현했던 것, 그건 레이싱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링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엔젤링 또는 그 레이싱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차이지 꼭 반드시 레이싱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좋은 맥주다 아니다를 구별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겼던 거품, 헤드가 오래 지속되는 맥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 가지고 맥주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홉은 덩쿨 식물로서 이제 맥주를 만들 때 담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쓴맛과 보존성을 높여주는 그런 재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맥주라고 말하는 거 표현 여러 가지를 하죠. 생맥주, 탭비어, 탭맥주, 또는 드래프트 비어, 이런 말도 하고요. 다 같은 표현이고요. 우리 업소에서 케이크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탭으로 따르는 맥주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인기 있죠. 우리 크래프트 비어. 크래프트 비어는 원래는 이제 마이크로 브루어리, 작은 양조장에서 소규모로 만든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에서 양산되는 맥주에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작은 양조장들이 생기면서 많이 이제 크래프트 비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조장을 우리 브루어리라고 하죠. 브루어리. 그래서 브루어리에서 어떤 브루어리, 마이크로 브루어리, 작은 브루어리, 그죠? 그리고 브루마스터, 요새 브루마스터 많이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 브루마스터는 양조를 전공을 해서, 공과대학에서 양조를 전공해서 양조를 전반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맞고요. 요즘에는 꼭 양조를 전공하지 않으셔도 펍에서 맥주의 품질 관리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을 브루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우스 맥주 얘기하죠. 하우스 맥주들 지금 우리나라는 크래프트 비어하고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하우스 맥주라는 거는 펍에서 브루펍이죠. 브루펍. 펍 안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서빙하는 그런 맥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위탁 양조된 맥주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그냥 하우스 맥주라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라거 맥주, 에일 맥주 아주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라거 맥주 저온에서 발효시킬 때 발효주의 아래에 있는 효모를 가지고 만드는 맥주고요. 에일 맥주는 고온에서 떠오르는 그 효모를 가지고 위에서 상면에서 만드는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바디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미디엄 바디다, 풀 바디다, 라이트 바디다. 입안의 어떤 느낌, 점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맥주를 만들 때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그 효모균이 살아서 계속 발효를 진행을 해서 맛을 변하게 하거나 유통 단계에서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효모균들을 아예 다 걸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열 처리되고 필터링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비어라는 또 표현도 많이 들어보실 때 드라이 비어, 뭐 드라이 맥주. 드라이 비어는 이제 드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와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맥주에서 드라이라는 표현은 달지 않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그 좀 능력이 센 그런 효모를 써서 잔당이 없어서 단맛이 끝에 단맛이 없는 그런 맥주들을 드라이 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터라고 그러죠. 코스터 이제 우리가 잔 받침들 종이로 돼서 각 메이커별로 이제 맥주잔 놓고 맥주 이제 그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생기면 그거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잔 받침을 이제 영어로 코스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이제 몇 도다 몇 프로다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 술 제품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밀리리터의 양을 퍼센트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4.3ml가 들어있다. 그런 환산하는 걸 알코올 도수로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제 맥주의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중요한 맥주 스타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라거 맥주, 아까 말씀드린 저온 발효 맥주, 그 다음에 에일 맥주, 고온 발효 맥주, 그 다음에 상온에서 야생 호모를 이용해서 하는 그 람빅 맥주들이 있고요. 라거 맥주들은 이거는 이제 그 발효할 때 온도에 따른 발효 방식이고요. 그 스타일 분류 방식이고요. 뭐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재료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맥주의 스타일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무슨 맥주인데 아니야 이거는 무슨 맥주대라고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타일을 분류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이 맥주는 라거이기도 하면서 무슨 뭐 밀맥주이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따른 분류, 뭐 발효 방식에 따른 분류, 지역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맥주들이 그 American Adjunct Lager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 메가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부산물을 첨가한 옥수수나 뭐 이런 쌀 같은 걸 첨가한 맥주들이죠. 일반적인 라거들이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히 우리가 마시는 맥주들이 대부분 Adjunct Lager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00% 메가만을 독일 라거들이죠, 다. 그런 맥주들은 이제 뭐 올몰트 또는 뭐 페일 라거라는 표현도 쓰고요. 필스너도 이제 대표적으로 필스너 그렇게 있지만 그 라거의 한 종류입니다. 필스너도. 그래서 약간 쓴맛이 일반 우리가 먹는 에드정크 라거보다는 약간 쓴맛이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라거 하면 보통 이제 그냥 우리가 그런 금빛 투명한 색깔만 생각하시는데 라거에도 분명히 흑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은색 흑맥주들을 다 에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뭐 둔켈 라거, 둔켈이 이제 뭐 독일에서 이제 흑색을 나타내는, 그래서 둔켈 라거들은 똑같은 라거지만 검게 볶은 몰트를 사용해서 흑색을 나타내는 맥주고요. 그리고 이제 에일 맥주들을 보면 비터는 영국에서는 페일 에일이라는 뭐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맥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페일 에일은 18세기에 어떤 석탄 연료로 몰트를 건조시키는 것을 대체해서 코크라는 연료로 대체하면서 그런 어떤 유해성 문제라든가 색깔이 검지 않고 투명한 청량감 있는 맥주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일 에일로 또는 영국에서는 비터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PA 하시는데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 해서 영국에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관료들을 위해서 보낸 맥주. 그래서 홉 함량을 높여서 맥주의 보존성을 높였던 맥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쓴맛이 좀 강하고 호피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에일 맥주들은 포터는 영국에서 짐꾼들이 많이 즐겨 마셨다라고 해서 별명을 붙은 맥주고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 더블린을 대표하는 스타웃 맥주, 또 검게 볶은 맹아를 이용해서 만든 맥주고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맥주고요. 또 호박 색깔을 내는 투명한 엠버에일, 이것도 색깔에서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엠버에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발리 와인이라고 해서 와인처럼 이렇게 숙성을 하고 보관을 오래 한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높였고요. 8에서 10% 정도의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맥주입니다. 맥주인데 뭐 발리 와인이라고 보리 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와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다양한 음식과 즐기는 맥주, 이제 밀맥주들이 있죠. 헤페바이젠이 있는데 밀맥주를 이제 바이젠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헤페바이젠은 헤페가 효모입니다. 효모. 그래서 효모를 필터링하지 않은, 효모는 놔두고 멸균 처리만 한 거죠. 멸균 처리는 했고 그걸 걸러내지 않아서 탁한 맥주들을 이제 헤페바이젠이라고 하고요. 그 남아있는 효모를 필터로 걸러낸 건 크리스탈 바이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바이젠인데 또 몰트를 짙게 볶아서 만든 건 둔켈 바이젠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맥주에 관련된 용어들과 맥주 스타일에 대한 간략한 비유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